이렇게 밝혔네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은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예. 검찰 측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하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안 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비해서 조 전 장관의 경우는 진행되고 있는 일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죄질이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영장을 기각해버렸다, 법원이. 이래서 지금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로 죄질이 아주 고약합니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 자신이 말이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 이걸 고려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했기 때문에 중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회한다. 이런 말까지 했다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회유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재수 관련 이 감찰 기록 모두를 그냥 갈아버려라. 그러니까 파쇄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도 하거든요. 이런 건 말하자면 전형적인 증거인멸 시도죠. 이분 이 증거인멸 기도는 뭐 이뿐이 아닙니다. 이 사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그 외 자신의 그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자신의 딸에게 표창장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위조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위임한 걸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 전화기를 받아가지고 조 전 장관도 같은 뜻의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거저거 보면요. 이분은 아주 증거인멸에는 아주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 사람은 이제 윤건영 대통령 기획상황실장으로부터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이 유재수에 대한 그 감찰 중단을 요청을 받았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으로부터 또 같은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진술했다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예사로운 그런 범죄입니까? 권력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범죄 행위를 서로 덮어주고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영장 기각할 정도의 그런 아주 가벼운 범죄로 생각한다는 겁니까? 법원에서는. 조 전 장관은요. 또 이게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다. 종료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뭐냐면 종료해가지고 소속 기관에 이첩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속 기관이 그걸 이첩받았으면 다시 자체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징계하든지 그러니까 파면을 시키든지 아니면 검찰이 고발하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표를 받았다는 거죠.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는 겁니다. 그 사표를 내고 난 뒤에 유재수는 부산에 가서 부시장 한 거죠. 또. 근데 그 사표를 수리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민정수석실에서 작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여기서 당시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에 대한 조치를 원천 봉쇄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입니다. 만약에요 법원이 정말로 그 무리하게 억지를 써서 기각을 한 것이라면 이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무슨 뭐 도움을 준 거 아닙니다. 오히려 훗날에 짊어져야 할 그런 부담을 더 늘려준 거죠. 언제까지나 조국을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국 장관, 전 장관 자신이 언제까지나 권력 실세 그룹의 일원으로 남아있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그러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겁니다. 특히 권력의 세계에서는 그 인심이 차갑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추가요. 일단 옮겨가면 언제 받느냐는 듯이 얼굴색을 변하는 게 그게 이들 세계의 생존 법칙이랍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논리가 또 법원의 판단이 법원의 처사가 검찰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그게 무슨 말하자면 선입견 때문이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그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검찰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당당하고 꼿꼿하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어쩐지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온정주의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또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저는 이 정권적 차원에서 조국 구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만약에 권력이 있으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크게 지어도 무마되고 권력을 잃은 측에서는 작은 그런 어떤 잘못이라도 이것이 침소봉대돼 가지고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악폐가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한심하고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 전 장관요. 이번에는 이제 구속을 면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 가족들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그 연루돼 있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권력의 비호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기세등등하던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듯 하던 그 조국 어디 갔습니까? 자신에게 이런 이제 혐의가 씌워지고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하니까 조 전 장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급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보기가 딱하고요.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예. 권력의 안팎에서 위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임기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강노지말, 력불능 입노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노, 강한 쇠뇌 이 말이죠. 활보다 이제 강한 게 쇠뇌 아닙니까? 그 쇠뇌 중에서도 아주 강한 쇠뇌. 여기서 쏜 화살이라도 그 날아가다가 힘이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힘이 닿으면 력불능,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뭐가 불가능해지냐? 입노호. 노나라에서 만든 그 아주 얇은 비단 그것도 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권력의 끝이죠. 임기의 끝입니다. 예. 에서는 문의 남자들 법정 세운 윤석이라고 타이틀까지 달아주고 있고 온갖 기레기들이 튀어나와서 소설로 화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에서는 윤석열이 전면전 선언했다고 띄워주는데 항명전일 뿐입니다. 발맞춰 한국당은 검찰총장 임기 6년 공약을 내세우며 대통령 영향력 벗어나야 한다는 흰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전문 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 전 청장은 소환조사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 지검장은 검사장급으로는 처음으로 윤 총장을 상대로 이의 제기권을 서면으로 공식 행사했지만 이마저도 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검찰은 아예 추가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요. 임종석 전 실장까지 기소되면 청와대 핵심 라인이 해당 정부 임기 안에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만 윤 총장이 추 장관님의 눈치를 아주 조금이나마 보인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윤 총장이 지시가 아닌 협의를 택하는 꼼수를 택한 부분입니다. 형식만 갖춘 노패싱인데 아주 얍삽합니다. 바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지시가 아닌 회의 형식을 빌린 것인데요.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모조리 기소하는 상황, 참으로 윤 총장은 기괴한 인물입니다. 거기다 추미애 장관님이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돌려도 윤석열 사단은 들어먹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사단 PD수첩 보고 있나? 피트 임종석.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게 MBC PD수첩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시작된 울산 지역 경찰과 검찰의 갈등을 추적했는데요. 방송을 보니 검찰들 하는 행태가 조국 수사와 비슷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엮어서 끼워 맞추는데 연손에서 저런 것만 가르치나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런 걸 수사해야지 도대체 뭐하고 있나 싶습니다. 검찰 하명 기사를 단독 달고 도배하던 얼레기들은 이런 큰 PD수첩 관련은 전혀 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결 갈등이 아니고 검사 비리로 귀결되는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보니까 꼭 재수사해야 합니다. PD수첩 제작진이 이 사건을 수임한 울산지청 특수부 출신 전관 한모 변호사를 주차장에서 만나서 물어보니 냅다 계단을 올라가면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검사들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변호사에 대한 계좌나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은 거부했고 경찰 수사는 벽에 마주해버리고 사건 담당 검사는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에 캐나다로 연수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아주 웃기는 짜장들입니다. PD수첩 내용은 임종석 실장과도 이어지는데요. 임종석 실장은 윤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를 확대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임종석, 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며 인사에 대한 정황인지 예단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그 뜻을 이루기는커녕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PD수첩을 검사들은 보기나 할까요? 검찰의 주장 모든 시민은 똑똑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당한 한겨레의 조국 최강욱 비교 그리고 오세정. 전 국민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직위해제라니요. 이게 뭔 헛소리인가요? 역시나 언론들은 단독을 붙이며 가족 비리로 거짓을 사실화하면서 제목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서울대는 조국 직위해제, 청와대는 최강욱 직위유지란 제목으로 두둔하는가 싶어 읽어보니 강희철 선임 기자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이 온통 이름도 못 밝히는 전직 검사장 출신 인용으로 가득 찼고 아예 청와대는 서울대와 달리 기소된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서울대와 내용상 똑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변하지 않는 한겨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청와대가 무엇을 무시했다는 것인지 한겨레는 바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 교수와 최강욱 비서관을 같이 까면서 청와대까지 깎아내리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너무합니다. 또한 직위해제시킨 서울대 역시 문제인데요. 서울대는 나경원 아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그 아들의 특혜를 준 서울대 교수에는 아무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바로 서울대가 세계 인류대가 될 수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검찰이 추가 자료를 보안에 전달한 지 12일 만에 직위해제를 해버리는 서울대 클래스인데요. 참고로 서울대 총장은 오세정으로 전 바른미래 소속으로 스탠퍼드 물리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이영우는 그럼 명예로운 교수가 되나요? 답답한 시국입니다. 그리고 오세정 총장은 며칠 전 조국 교수 복직을 두고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하냐는 느낌이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며칠 뒤 바로 직위해제 시켰네요. 관련해서 조국 교수님은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